안녕하십니까. 애동탁구 운영자 강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5장 계측기기 보겠습니다. 1. 압력계. 보일러에는 KSB 5305 부르동관 압력계에 따른 압력계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춘 압력계를 부착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나오죠. 자, 그래서 그 밑에 일단 줄 것입니다. 압력계의 눈금은 보일러 최고 사용 압력의 1.5에서 3배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압력계가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 밑에서 압력이 올라올 겁니다. 자, 이 압력계 내부에 눈금판이 있을 거예요. 눈금판이 이렇게 있다면 최초 압력은 주로 보면 0이 되겠죠. 자, 이때 어떤 보일러에서 이 압력계를 쓰는데 그 보일러의 최고 사용 압력이 예를 들어 1MPa였다라고 한다면 이 압력계의 최대 눈금을 어떻게 하느냐? 1.5에서 3배라고 했으니까 1.5MPa 혹은 3MPa로 설정을 해야 된다. 이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바로 밑에도 줄 거 씁니다. 압력계의 문자판 지름은 100mm 이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보일러에 부착하는 압력계의 경우 60mm 이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나오는데, 자, 이 압력계 판입니다. 이 전체 판. 이 압력계 판은 기본적으로 얼마로 합니까? 100mm 이상으로 해야 된다. 자, 근데 밑에의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60mm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밑에 4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나오는 4가지 있죠. 4가지 이렇게 묶어서 별표를 좀 해주시고요. 한번 보게 되면 첫 번째, 최고 사용 압력 0.5MPa 이하의 보일러로 동체의 안찌름이 500mm 이하이며 동체의 길이가 1000mm 이하인 보일러.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뭡니까? 동체가 이렇게 있을 때 동체의 안찌름이 500mm 이하이면서 동체의 길이가 1000mm 이하인 보일러.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그리고 나머지도 보면은 두 번째, 최고 사용 압력 0.5MPa 이하의 보일러로 전열 면적 2m 자승 이하인 보일러. 이것도 봤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최대 증발량 5톤/hr 이하의 관류 보일러. 이것도. 그 다음 네 번째, 마찬가지로 소용량 강철제 보일러, 소용량 주철제 보일러. 자, 어디서 많이 봤습니다. 바로 전 시간에 봤었어요. 바로 전 시간에 안전밸브 및 압력 방출 장치의 크기를 원래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 안전밸브 압력 방출 장치 원래 기본적으로 25A 이상으로 해야 되죠. 근데 요 기준에 들어가게 되면은 20회 이상으로 직경을 줄일 수가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준이 방금 이렇게 표시해드린 기준이고, 사실상 앞에 나왔던 안전밸브의 기준은 한 가지 더 있었죠. 즉, 한 가지 빼고는 다 나머지는 똑같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압력계의 지름을 원래는 100mm 이상으로 해야 되는데 요 4가지 기준 안에 들어가게 되면 소용량 보일러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를 완화해서 60m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라는 소리가 되겠죠. 자, 그래서 방금 그 봤던 기준 맨 밑에 보면은 당구장 표시에 안전밸브 20회 이상으로 할 수 있는 기준과 비슷하다. 한 개 빼고는 똑같다 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압력계와 연결된 증기관이라고 해서 항동관, 동관일 경우 강관을 사용할 경우 해서 나오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압력계 밑에 배관이 연결되겠죠. 이 배관의 종류가 뭡니까? 항동, 그리고 동관일 경우에는 요 안찌름이 최소한 6.5mm 이상이 되어줘야 된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고, 그리고 강관일 경우에는 압력에 버티는 힘이 조금 좋기 때문에 12.7mm 이상으로 할 수 있다라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보면 증기 온도가 483켈빈, 도시로 하면 210도씨, 초가시 황동관 또는 동관 사용을 금지한다. 그래서 너무 고온일 경우에는 황동관, 동관은 위험할 수 있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압력계에 물을 넣은 안찌름, 요거 줄 쭉 꺼주세요. 6.5mm 이상의 사이폰관 또는 동등한 작용을 하는 장치를 부착하여 고온 증기가 직접 압력계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보일러가 이렇게 있을 때 압력계가 설치됩니다. 요거 기호를 P라고 할게요. 프레셔. 자, 그래서 요거를 다이렉트로 배관으로 연결해버리면 보일러 내부에서는 어때요? 고온의 증기가 순간적으로 발생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요걸 다이렉트로 연결하면 순간적으로 발생된 고온 증기가
압력계로 바로 뻥 치고 올라가 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온과압의 증기가 순간적으로 압력계를 빡 때려버리면 어떻게 돼? 잘못하면 압력계가 고장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보일러가 있을 경우 압력계가 있으면 여기 중간에 이렇게 한번 돼지꼬리 모양으로 꼬아서 배관을 연결을 해줘요. 그래서 이런 돼지꼬리 모양의 배관을 사이폰 관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사이폰관 내부에는 항시 물이 이렇게 차 있어요. 물이 차 있기 때문에 이 하부에 있는 보일러의 고온고압 증기가 순간적으로 발생돼서 빵 치고 올라오더라도 어떻게 돼? 여기 수부에서 그 압력을 흡수해주기 때문에 압력계가 고장날 일이 많이 줄어들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런 조치를 해라. 요런 사이폰관을 설치하든지 아니면은 동등한 작용을 하는 장치를 부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 당구장 표시에도 나오죠. 사이폰관의 역할 줄 거 주세요. 고온의 증기로부터 압력계의 파손을 방지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밑에 압력계의 코크는 그 핸들을 수직인 증기관과 동일 방향에 놓은 경우에 열려있는 것이어야 함이라고 해서 나오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보일러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압력계가 설치될 경우 여기에 연결되는 배관은 이런 식으로 사이폰관으로 연결하게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이때 압력계 밑에는 밸브가 설치가 돼요. 자, 그러면 압력계 밑에 왜 밸브를 설치하느냐? 압력계 점검 시 혹은 교체 시 고장났을 때, 그래서 교체하거나 점검할 때 어떻게 해야 돼? 밑에 있는 유체가 올라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밸브를 잠궈 놓고 압력계를 점검한다거나 청소한다거나 혹은 교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때 이 밸브의 종류는 콕 밸브가 설치가 돼요. 그래서 이 콕 밸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에서도 배웠었는데, 콕 밸브의 원리 뭡니까? 내부에 있는 콕이 90도로 열렸다 닫히는 밸브다라고 했죠. 그래서 90도로 회전하면서 개폐하는 밸브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이때 밸브 손잡이는 이렇게 달려 있는데 옆에 사진 보이시죠? 사진과 같이 이렇게 달려 있는데 요게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은 열리는 것이고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잠기게 되는 거예요. 즉 열릴 때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자, 이런 식으로 열리게 되는 거고요. 닫힐 때는, 잠글 때는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잠그게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열 경우는 어떻게? 우리 병뚜껑 생각하면 돼요. 병뚜껑도 왼쪽으로 돌리면 열리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열리는 거야. 자, 그 말인즉슨 밸브의 손잡이가 배관과 이렇게 나란할 때 열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병뚜껑도 오른쪽으로 돌리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리면은 잠기게 된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을 거기서는 코크는 그 핸들을 수직인 증기관과 동일 방향에 있을 때, 이렇게 있을 때 열려야 된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이 수익의 온수 보일러의 수위 측정을 위해 보일러 동체 또는 온수의 출구 부근에 부착한다.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수익의 눈금 요거 줄 거 주세요. 보일러 최고 사용 압력의 1에서 3배로 한다. 그래서 1에서 3배 요거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3. 온도계에서 나오죠. 한번 읽어보면 소용량 보일러 및 가스용 온수 보일러는 배기가스 온도계만 설치하며 온도계의 종류는 아래와 같다라고 해서 나오죠. 그래서 아래 세 가지 나오는데 세 가지 이렇게 묶어요. 번호 씁니다. 1, 2, 3번 해서 쓰고 별표 해주세요. 중요하다라는 소리겠죠. 그래서 간혹 보면 문제에서 보일러 온도계 설치 위치를 쓰시오라고 해서 문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항목 세 가지가 결국은 보일러 온도계의 설치 위치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급수 입구, 버너 입구, 절탄기 공기 예열기 전후에 온도계를 설치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보일러 본체에 배기가스 온도계를 설치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 과열기, 제열기 출구에 온도계를 설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밑에 당구장 표시, 절탄기 공기 열기 전후에 설치된 경우는 뭐가? 온도계가 설치된 경우겠죠. 자, 그래서 절탄기 공기 열기 전후에 온도계가 설치된 경우는 보일러 본체의 배기가스 온도계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보일러가 이렇게 있을 때 연소실이 있고 연도가 있습니다. 연도가 있을 때, 자, 폐열 해수 장치에 절탄기 공기 열기가 있는데 폐열 해수 장치 중 이 절탄기와 공기 열기는 주로 보면 연도의 가장 말단부에 설치가 됩니다. 자, 그리고 얘들이 설치된 경우에는 방금 위에서 배웠듯이 전후에 온도계를 설치하게 돼 있어요. 자, T라는 거는 템퍼레이처의 약자입니다. 자, 이때
절탄기 공기 열기가 이렇게 설치된 경우에는 전후에 온도계가 설치되어 있으니 결국 이 배기가스 온도라는 거는 가장 말단부에서 추출되는 배기가스 온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단부의 온도를 측정해야 열 손실이 얼마인지 효율이 얼마인지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최종 온도를 재야 되기 때문에. 자, 그 말인즉슨 폐열 회수 장치 중 절탄기 공기 열기는 가장 말단에 설치되고 여기에 전후에 온도가 있으니까 이 온도계를 가지고 결국은 말단의 배기가스 온도계를 측정하기 때문에 보일러 본체의 배기가스 온도계는 별도로 설치할 필요가 없다. 즉 중복으로 하나 더 설치할 필요는 없다라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보일러 본체의 배기가스 온도라고 하니까 자꾸 헷갈리는데 이 보일러 본체라는 거는 수관식 보일러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관식 보일러 같은 경우는 우리 관류 보일러 생각해 봅시다. 관류 보일러 같은 경우는 관만 있고요. 나머지는 뭐야? 케이싱이고 그 케이싱 외부에 버너가 설치되지만 결국 이 케이싱이 뭐 하는 거예요? 케이싱이 연소실이면서 연도이면서 그리고 배기가스 배출구 굴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물론 굴뚝은 밖에 있습니다만은 본체가 연소실이면서 연도가 될 수 있다는 소리야. 즉 연도 말단에 이렇게 온도계를 설치하듯이 수관식 보일러 같은 경우는 결국은 보일러 본체에 뭘 하는 거예요? 그게 곧 연도가 되니까 거기에 온도계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일러 본체의 배기가스 온도계라는 말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밑에 보시면 4 유량계에서 나옵니다. 쭉 읽어볼게요. 용량 1톤/아워 이상의 보일러에는 다음의 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밑에 보시면 급수관의 급수 유량계 설치, 온수 발생 보일러는 제외하고요. 그 다음 밑에 보시면 기름용 보일러에는 급유 유량계를 설치한다. 단 2톤/아워 미만의 보일러로서 온수 발생 보일러 및 난방 전용 보일러에는 CO2 측정 장치로 대신할 수 있다라고 해서 나오네요.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 가스용 보일러에는 가스 유량계를 설치한다라고 해서 나오죠.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세 가지 항목이 나오는데 요거 묶어서 별표를 좀 해주세요. 자, 그래서 하나씩 보면 첫 번째, 가스 유량계는 절연 조치하지 않은 전선과 거리 15cm 이상, 전기 전멸기 및 전기 접촉기와의 거리는 30cm 이상, 전기 계량기, 전기 개폐기와 거리는 60cm 이상 유지할 것이라고 해서 나오죠. 자, 그래서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우리 앞에서 배웠죠. 배관 이음부와 전기 설비의 거리에서 사용시설을 기준했을 때 그 수치값과 같아요. 자, 근데 요거는 이제 지금 나오는 내용은 뭡니까? 앞에 거는 배관 이음부였다면은 지금 나오는 내용은 유량계니까 요 기준을 구분을 해서 한 번씩들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5. 자동 연료 차단기. 자, 첫 번째 줄 거 주세요. 최고 사용 압력 0.1MPa를 초과하는 증기 보일러에는 저수위 안정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자, 그리고 밑에 뭐 두 가지 나오는데 요거는 개인적으로 한 번씩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 내용 줄 것입니다. 열매체 보일러 및 사용온도 393켈빈 120도씨 이상인 온수 보일러에는 연소 제어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자, 그 다음 최고 사용 압력 0.1MPa를 초과하는 주철제 온수 보일러에는 줄 것입니다. 온수 온도가 115도씨를 초과할 때는 연료 차단 장치 또는 파일로트 연소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6. 공기 유량 자동 조절 기능. 자, 줄 쭉 꺼주세요. 가스용 보일러 및 용량 5톤/아워, 난방 전용일 경우 10톤/아워 이상인 유류 보일러는 공급 연료량에 따라 연소용 공기를 자동 조절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이때 보일러 용량이 kcal/h로 표시되어 있을 때에는 60만 kcal/h를 1톤/h로 환산한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요. 7. 연소가스 분석기 해서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가스용 보일러 및 용량 5톤/아워, 난방 전용일 경우 10톤/아워 이상인 유류 보일러는 배기가스 성분 O2, 산소죠. 그리고 CO2, 이산화탄소입니다. 이것 중 한 성분을 연속적으로 자동 분석하여 지시하는 계기를 부착한다. 다만 용량 5톤/아워, 난방 전용 10톤/아워 미만인 가스용 보일러로서 요거는 가스용 보일러네요. 배기가스 온도 상한 스위치를 부착하여 배기가스가 설정 온도를 초과하면 연료의 공급을 차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밑에 제6장 스톱 밸브 및 분출 밸브 해서 나옵니다. 1. 스톱 밸브. 증기 밸브는 유량을 조절하기 쉬운 구조의 글로브 밸브를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때 줄 것입니다. 글로브 밸브를 다른 말로 스톱 밸브라고도 한다.
자, 왜 그래요? 글로우 밸브도 이렇게 밸브판이 수평으로 있으면 유체가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유체가 밑에서 올라오다가 밸브판이 이렇게 팍 한번 스톱을 시켜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글로우 밸브 역시도 구조상 스톱 밸브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보시면 증기의 각 분출구에는 스톱 밸브를 설치한다. 자, 그래서 갈로에 보시면 안전 밸브, 과열기의 분출구 및 제열기의 입출구를 제외한다라고 돼 있는데, 자, 여기서 말하는 증기의 각 분출구라는 게 뭐예요? 결국은 자, 보일러가 이렇게 있으면 이 분출구라는 거는 주증기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스톱 밸브를 설치한다라는 거는 이건 뭐예요? 스톱 밸브 이면서 결국은 주증기 밸브가 되겠구나. 자, 그래서 주증기 밸브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밑에 세 번째 보면 맨홀을 가진 보일러가 공통의 주증기관에 연결될 때에는 줄 것입니다. 각 보일러와 주증기관을 연결하는 증기관에 2개 이상의 스톱 밸브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들 밸브 사이에는 충분히 큰 드레인 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보일러가 2대야. 보일러가 1개, 2개가 있다면 얘들 2개를 이어주는 주 배관이 따로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 배관이 이렇게 합류해서 올라가는 구조예요. 그리고 얘들은 각각의 배관이 이렇게 있을 텐데 이때 두 배관을 연결하는 주관에 밸브를 1개 설치하는 게 아니고 양쪽에서 나오는 주관에 밸브를 각각 설치해준다라는 겁니다. 왜? 주증기 밸브는 보일러마다 1개씩 설치돼야 되니까. 그리고 뭐 늘어나면은 3개가 되면 밸브도 3개가 될 거고 이렇게 막 늘어나는 거예요. 자,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자, 그 밑에 네 번째 보면 호칭 압력은 최고 사용 압력 이상 또는 최소한 0.7MPa 이상으로 한다. 그리고 밑에 65mm 이상의 증기 스톱 밸브는 바깥 나사형의 구조 또는 특수한 구조로 하며 밸브 몸체의 개폐를 한눈에 알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자, 그리고 밑에 줄 거 주세요. 물이 고이는 위치에 스톱 밸브를 설치할 때는 물빼기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자, 왜 그래요? 이 물이 고인다라는 거는 결국 뭐야? 응축수가 체류한다라는 거지. 응축수가 체류하면 어떻게 돼? 증기가 지나가면서 잘못하면 수격작용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응축수를 배출해주기 위해서 물빼기 장치를 별도로 또 설치를 해줘야 된다라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이 분출 밸브에서 나오는데 요거는 쭉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 보일러 아랫부분에 분출관과 분출 밸브 또는 분출 콕을 설치하여야 한다. 단 관류 보일러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분출 밸브의 크기는 호칭지름 25회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단 전열 면적 10m 자승 이하인 보일러에서는 자, 요거는 이제 소형으로 좀 본다라는 거겠죠. 자, 이때는 호칭지름 20회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그 다음 세 번째, 최고 사용 압력 0.7MPa 이상의 보일러의 분출관에는 분출 밸브 2개 또는 분출 코크, 분출 밸브를 직렬로 설치하여야 한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분출 밸브는 최고 사용 압력의 요거 줄 거 씁니다. 1.25배 이상 또는 최소한 0.7MPa 이상에 견뎌야 한다. 갈로 안에도 줄 거 주세요. 주철제의 것은 1.3MPa 이하, 흑심 가단 주철제의 것은 1.9MPa 이하에 사용한다. 그래서 종류에 따라서 압력이 바뀐다라는 거 좀 봐두시고요. 그 다음 밑에 다섯 번째, 분출 코크는 반드시 글랜드 패킹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앞에서도 했지만 코크라는 건 어때? 90도 회전한다라고 했죠. 밸브 내부의 콕이 90도 회전하면서 열리고 닫히고 한단 말이야. 자, 그래서 글랜드 패킹이 뭔데? 그 밑에 나오잖아요. 밸브 회전축, 펌프의 회전 부위 등의 누설을 방지하는 패킹. 그래서 90도 회전하기 때문에 회전용 패킹, 글랜드 패킹을 사용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 여섯 번째, 2개 이상의 보일러에서 분출관을 공동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 단 개별 보일러마다 분출관에 체크 밸브를 설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그래서 각 보일러 한 개마다 이 분출 밸브를 1개씩 설치를 해줘야 되는 게 원칙이고, 개별 보일러마다 체크 밸브 뭐예요? 역류 방지 밸브를 설치했을 때는 유체의 흐름을 단속할 수 있기 때문에 예외로 할 수 있다라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밑에 3, 기타 밸브. 보일러 본체에 부착하는 기타 밸브의 호칭 압력은 보일러 최고 사용 압력 이상이어야 한다. 그렇죠. 최고 사용 압력 이상에서 견딜 수 있는 밸브여야 되는 거지. 어찌 보면 당연한 소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제7장 운전 성능 1. 운전 상태. 보일러는 운전 상태, 전격 부하 상태를 원칙으로 한다. 자, 그래서 정상적으로 운전되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겠죠. 자, 이때에 이상 진동과 이상 소음이 없고 각종 부품의 작동이 원활해야 한다. 너무나 당연한 소리고요.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 2. 배기가스 온도. 유리용 및 가스용 보일러, 열매체 보일러는 제외한다.
출구에서의 배기가스 온도는 주위 온도와의 차이가 전격 용량에 따라 아래 표와 같다. 이때 줄거 씁니다. 배기가스 온도의 측정 위치는 보일러 전열면의 최종 출구로 하며 폐열 회수 장치가 있는 보일러는 그 출구로 한다. 자, 그래서 앞에서도 온도계 설명할 때 말씀드렸듯이 폐열 회수 장치, 과제 절공, 과열기, 제열기, 절탕기, 공기 열기가 설치되면 얘들이 결국은 보일러 말단에 있는 거기 때문에 별도의 배기가스 온도계가 설치되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폐열 회수 장치가 있는 보일러는 그 출구를 기준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 표 나오는데 배기가스 온도차 설치 시공 기준이고요. 요 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일러 용량에 따라서 배기가스 온도가 이렇게 변하는구나. 이렇게 한 번씩 보시면 되고요. 그 표 밑에 줄을 좀 꺼주세요. 열매체 보일러의 배기가스 온도는 출구 열매 온도와의 차이가 150도씨 이하이어야 한다. 그래서 150도씨 이상이 되면은 열 손실이 크다라는 소리입니다. 즉 배기가스의 온도가 높다라는 거는 이용되고 나서 버려지는 열이 어때요? 많다라는 거잖아. 그래서 버려지는 열이 많다라는 거는 열 손실이 크다라는 거고, 이거를 이제 우리는 온도차에 의해서 알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온도차가 150도씨 이하면은 그래도 정상인 거고, 150도씨를 넘어가면 너무 많은 열이 빠져나간다, 열 손실이 크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밑에 3. 보일러의 외벽 온도. 보일러의 외벽 온도는 주위 온도보다 30도씨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그 다음 밑에 4. 저수위 안전장치에서 나오는데 읽어보면 저수위 안전장치는 연료 차단 전에 경보가 울려야 하며 줄거 씁니다. 경보음은 70dB 이상이어야 한다. 그리고 밑에 온수 발생 보일러, 액상식 열매체 보일러 포함의 온도는 연소 제어 장치는 최고 사용 온도 이내에서 연료가 차단되어야 한다.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자, 그 다음 밑에 제8장 설치 검사 기준 및 계속 사용 검사 기준에서 나오는데 1. 설치 검사 기준 수압시험 압력입니다. 자, 이 수압시험 압력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수압시험 압력에서 자, 바로 먼저 나오는 게 강철제 보일러 수압시험 압력 기준인데 요거 세 가지 묶어서 별표하고요. 앞에 번호도 써주세요. 1, 2, 3 해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문제 엄청 자주 나와요. 그래서 일단 한번 보게 되면 보일러 최고 사용 압력이 0.43MPa 이하일 때는 그 최고 사용 압력의 2배로 한다. 단 그 시험 압력이 0.2MPa 미만인 경우에는 0.2MPa로 한다. 그 다음 두 번째, 보일러 최고 사용 압력이 0.43MPa 초과 1.5MPa 이하일 때는 그 최고 사용 압력의 1.3배에 0.3MPa를 더한 압력으로 한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보일러 최고 사용 압력이 1.5MPa를 초과한 경우에는 그 최고 사용 압력의 1.5배의 압력으로 한다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글로 써놓으니까 어려운 건데, 자, 이렇게 정리하면 엄청나게 쉽습니다. 자, 요거는 무시하고요. 자, 최고 사용 압력을 기준했을 때 수압 시험 압력은 어떻게 되나요? 이거죠. 자, 그래서 기준을 정리해보면 첫 번째 기준이 0.43MPa 미만, 가장 작을 때. 자, 그다음 두 번째 기준이 0.43에서 1.5MPa 미만일 때. 자, 그리고 마지막이 1.5MPa를 넘어갔을 때, 그래서 이상일 때 가장 높은 압력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요 기준에서 최고 사용 압력을 기호로 P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렇다면 이때 수압시험 압력은 어떻게 됩니까? 자, 첫 번째 기준이 뭐야? 보일러 최고 사용 압력이 0.43MPa 이하일 때는 그 최고 사용 압력의 2배로 한다. 즉, 요 최고 사용 압력 P에다가 곱하기 2, 2배로 한다라는 소리입니다. 만약에 이거보다 낮을 때 압력이, 그래서 단 그 시험 압력이 0.2MPa보다 낮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0.2MPa로 수압시험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조건. 보일러 최고 사용 압력이 0.43에서 1.5MPa 이하일 때는 그 최고 사용 압력의 1.3배에서 0.5MPa를 더한 압력으로 한다. 자, 그래서 최고 사용 압력 P가 있을 때 요 기준에 요 기준일 때, 요 압력일 때는 어떻게 합니까? 최고 사용 압력 곱하기 1.3에다가 더하기 0.3MPa를 해줘라, 요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적어 놓으니까 헷갈리시는데 나중에 문제 한번 풀어보면 엄청나게 쉽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기출문제 가면 어차피 문제 나오면 풀어볼 거니까 어렵게 느끼실 필요 없습니다. 한번 보고 넘어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1.5메가파스칼을 이제 넘어갔을 때죠. 이때는 최고 사용 압력에 1.5배를 해줘라. 그래서 1.5를 곱해줘라.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빈 공간에 요 표 하나만 정리를 해주시면 이제 문제 푸실 때는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주철제 보일러의 수압시험 압력에서 그 두 가지 나오는데 한번 보면 보일러 최고 사용 압력이 0.43메가파스칼 이하일 때 그 최고 사용 압력의 2배로 한다. 단 시험 압력이 0.2메가파스칼 미만인 경우에는 0.2메가파스칼로 한다. 그래서 어때요? 기준이 똑같네? 이거랑 똑같네. 자, 그 다음 두 번째, 보일러 최고 사용 압력이 0.43메가파스칼을 초과할 때 그 최고 사용 압력의 1.3배에 0.3메가파스칼을 더한 압력을 한다. 오라? 이거랑 또 똑같네. 자, 그래서 어떻게 정리하면 됩니까? 이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적용하면은 강철제 보일러가 되는 거고, 그리고 위에 있는 요 두 가지 기준만 적용하게 되면은 주철제 보일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 두 가지만 알면은 주철제고, 요거 세 가지만 알면은 강철제입니다. 그래서 요거 세 가지 다 알고 맨 밑에 것만 빼버린 뭐예요? 주철제 보일러의 기준이 되겠구나. 요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밑에 마지막에 나오는 게 가스용 온수 보일러는 어때요? 강철제인 경우 동그라미 1과 같고 주철제인 경우는 동그라미 2의 규정과 같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수압시험 방법에서 나오는데 요런 거는 쭉쭉쭉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자, 첫 번째, 공기를 빼고 물을 채운 후 천천히 압력을 가하여 규정된 시험 수압에 도달된 후 30분이 경과된 뒤에 검사를 실시하여 검사가 끝날 때까지 그 상태를 유지한다. 그 다음 두 번째, 시험 수압은 규정된 압력의 6%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모든 경우에 대한 적절한 제어를 마련해야 한다. 그 다음 세 번째, 수압시험 중 또는 시험 후에도 물이 얼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자, 그 밑에 가스 누설 검사, 외부 검사, 보일러 운전 중 줄 것입니다. 비눗물 시험 또는 가스 누설 검지기로 배관 접속 부위 및 밸브류 등의 누설 유무를 확인한다. 그래서 비눗물 칠해서 외부에서 우리가 직접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외부 검사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 밑에 내부 검사, 공기 불활성 가스로 최고 사용 압력 1.1배 또는 840ml H2O 중 높은 압력 이상으로 가압 후 24분 이상 유지시켜 압력의 변동을 측정한다. 자, 그 밑에 운전 성능에서 나오는데 가스 보일러 및 용량 5톤/아워, 난방용은 10톤/아워 이상인 유류 보일러는 부하율을 90 플러스 마이너스 10%에서 45 플러스 마이너스 10%까지 연속적으로 변경시켜 배기가스 중 O2 산소죠 또는 CO2 이산화탄소 성분이 사용 연료별로 적합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아래와 같다라고 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아래 네 가지 기준 이렇게 묶어주시고요. 개인적으로 한 번씩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2. 계속 사용 성능 검사 기준에서 나옵니다. 운전 성능에서 중류 연소 시 CO2 11.3% 이상이 돼야 되고 경유 연소 시 CO2 9.5%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건데 요건 조금 이따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밑에 내용을 하고 나서.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용량에 따른 배기가스 온도차 해가지고 배기가스 온도차 갈로 해보시면 성능 검사 기준에서 밑에 표가 하나 나오는데, 자, 이 표 바로 앞에 페이지 91페이지의 표와 비교를 한번 해보면 온도의 그 설정치가 좀 달라요. 그래서 바로 앞에 나왔던 그 표 같은 경우에는 설치 시공 기준이 되는 거였고, 지금 보는 요 녀석은 성능 검사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설치 시공 기준이냐 아니면 성능 검사 기준이냐에 따라서 온도가 약간 차이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요 표들은 참고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표 밑에 보시면 열매체 보일러의 배기가스 온도에서 줄 것입니다. 출구 열매 온도와의 차이가 200도씨 이하여야 한다. 그래서 우리 앞에 기준에서는 150도씨 이하였는데 여기서는 200도씨 이하로 나온다라는 거 기준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거죠.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그 밑에 보시면 배기가스 온도 측정해서 보일러 전열면 최종 출구 온도로 한다. 그래서 배기가스 최종단의 마지막 온도계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야지 열 손실을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가 있을 테니까. 그래서 밑에 보면 비교 배기가스 함량 측정, 배기가스 분석은 가스 흐름이 안정되고 유속 변동이 적은 곳에서 한다. 당연한 소리입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면 가스 보일러 배기가스 CO2분의 CO가 0.02 이하라고 나오는데 일종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CO2분의 CO의 B가 0.02 이하가 되도록 유지해 주세요. 이렇게 운전을 해 주세요. 이런 뜻인데요.
자, 이게 뭐냐면은 CO2는 이산화탄소, CO는 일산화탄소인데 일단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주로 보면 완전 연소 시에 많이 발생하고요. 그리고 CO 같은 경우는 불완전 연소 시에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적어놓고 보니까 뭔가 감이 오시나요? 그래서 불완전 연소 나누기 완전 연소해서 이게 뭐냐면은 불완전 연소 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만큼 불완전 연소 되었느냐를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불완전 연소비는 낮을수록 좋겠죠. 그래서 최대한 0.02 이하로 맞춰주세요. 그래서 퍼센트로 하면 이건 뭔데 2% 이하로 만들어 달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완전 연소에 가깝게 효율을 좋게 만들어 달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앞에서 나왔던 내용 중에 운전 성능에서 중류 연소 시 CO2 11.3% 이상 완전 연소되는 비율을 높이는 거죠. 그리고 경유 연소 시에도 CO2 9.5% 이상 발생할 수 있게, 그래서 완전 연소율을 높여줘라, 그래서 효율을 높여줘라, 요런 뜻에서 요런 기준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본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